고등학교 생명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굉장히 좀 찝찝하게 끝났어요. 그쵸? 생명과학 그 유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DNA에서 끝나버렸어요. 이번에는 이 유전자 DNA가 직접 어떻게 발현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이 단어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폴리펩타이드와 RNA 만드는 데 이용되는 DNA의 특정 염기 서열입니다.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죠.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물려지는 유전 정보의 단위가 되겠고요. 형질 발현은 이 유전자들을 활용하여서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결합되면서 아미노산, 단백질, 그리고 생물의 형질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짠 하고 바로 이론이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 가설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한 유전자는 특정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한 가지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라고 하는 1유전자 1효소설이 먼저 나왔는데요. 비둘과 데이텀은 다양한 붉은 빵 곰팡이 돌연변이 주의 대사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맨 처음에 채소 배지, 그리고 거기다가 오르니틴이라는 효소를, 실트론이라는 효소를, 그리고 아르지닌 효소를 계속 주입해서 유전자를 넣어서 얘네가 오르니틴, 시트로닌,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지 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봤습니다. 한 유전자에 생기는 돌연변이가 특정 대사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냈죠. 즉 돌연변이 한번 해봤어요. 유전자 A를 넣었더니 효소 A가 만들어지면서 오르니틴이 합성되고요. 유전자 B를 넣었더니 효소 B가 만들어지면서 시트롤린까지, 그리고 유전자 C를 넣었더니 아르지닌까지 계속 만들어지면서 돌연변이가 왕왕 생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효소뿐 아니라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한다는 게 밝혀집니다. 즉 1유전자가 1효소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1단백질을 관여하는 거죠. 한 유전자가 한 가지 특정 단백질을 관여한다는 이론으로 발전되게 돼요. 즉 인슐린이나 케라틴 같은 단백질들이 합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된 단백질이 발견되게 됩니다. 아미노산이 그냥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종류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게 돼요. 이럴 때 한 유전자는 한 폴리펩타이드 합성에 관여한다는 이론으로, 즉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로 발전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가 이 발전에 영향을 주었네요. 자, 그러면 이 유전 정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먼저 그 유전 정보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됩니다. 이 저번에 얘기했던 구아닌과 사이토신, 그리고 아데닌과 티아민이라고 하는 티민 서로끼리만 상호적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이 구조가, 이 염기의 순서가 3개씩 한 조가 돼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각각 암호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전부호라고 하고요. 염속된 3개의 염기로 된 DNA 유전부호, 이걸 3연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NA에서 3연기 조합에서 DNA가 바로 어떤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mRNA라는 것을 전사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DNA를 원형 틀, 즉 주형으로 해서 각각 다른 DNA나 RNA가 복제되게 되는데, 유전자가 복제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제된 mRNA가 mRNA 상에서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유전부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즉 DNA 3연기 조합에 대해서 상보적인 염기 조합, 아데닌은 티민이 아니라 우라실이, 그리고 티민에는 아데닌이, 구아닌은 사이토신은 구아닌이 상보적으로 염기서열 되면서 DNA를 원형틀, 주형으로 해서 mRNA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염기서열들이 3개 염기, 역시 세 개 염기 한 조로 돼서 코돈이 유전부호를 담고 있게 되는 거죠. mRNA를 구성하는 4종류의 염기를 3개씩 조합하면 총 64종류의 코돈이 만들어지는데요. 61개는 이 중 64개 중에 61개는 20종류의 아미노산 지정하고요. 3개 UAA, UAG, UGA는 아미노산 지정하지 않은 종결 코돈, 그리고 AUG는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게시 코돈과 메사이오닌을 지정합니다. 자, DNA 유전 정보는 전사를 통해 mRNA 전달되고요. 이 mRNA가 폴리펩타이드 합성, 즉 번역에 이용되는 것이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사와 번역, 이제부터 자세히 볼 텐데요.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요. DNA 3염기 조합들이 전사를 통해서 mRNA의 코돈들이 되고요. 이 mRNA가 핵 바깥으로 나가서 번역됨으로써 펩타이드를 결합한 펩타이드 결합된 아미노산들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좀만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전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게시, 신장,
종결로서 구성되는데요. 진핵생물은 핵 내부에서, 원핵생물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왜냐? 원핵생물은 세포 안에 핵막이 없으니까요. 자, 먼저 게시입니다.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고요. DNA 이중 가닥이 풀어지면 한쪽 가닥을 주역으로 해서 RNA를 합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장에서 이 RNA 중합 효소가 DNA에 따라 이동하면서 이중나선을 풀고요. 합성된 DNA 주연 가닥의 상부적인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시켜서 RNA 가닥을 합성합니다. 그때 이 RNA 가닥에 3' 말단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하기 때문에 5' 말단에서 3' 말단으로 RNA 가닥이 합성, 즉 신장되게 되고요. 이후 풀린 DNA는 대감기입니다. 마지막으로 DNA 중합효소에서 RNA 중합효소가 DNA로부터 떨어져 나오고요. 생성된 RNA가 DNA로부터 분리됩니다. 진핵세포에서는 RNA가 가동되는데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원핵세포와 다르게 원핵세포는 모든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진핵세포에는 없는 부위, 인트론도 있기 때문에 엑손뿐 아니라 인트론도 있기 때문에 진핵세포에서는 RNA가 가공되어 인트론 부위가 제거되면서 엑소온 부위만 남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핵막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RNA가 핵막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유전 정보를 또 해석해서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고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mRNA는 폴리펩타이드 합성 시 리보솜과 결합하여 mRNA 리보솜 복합체를 형성하고요. 코돈은 3개 염기가 한 조가 되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죠.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고요. 여기서 tRNA라는 놈이 나오는데요. tRNA는 3개 염기로 된 안티코돈이 있어서 이에 따라 특정 아미노산이 3' 말단의 아미노산 결합부에 결합되며 mRNA 코돈과 서로 상보적으로 대응합니다. 밑에 그림에서처럼 tRNA는 계속 쭉쭉쭉 5', 3' 계속 쭉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안티코돈이 있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특정 아미노산이 3' 아미노산 결합부에 결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쪽 끝에는 선생님 옛날 봤을 때 약간 좀 핀셋 같은 느낌이었는데 mRNA를 이제 읽으면서 mRNA 코돈 하나하나를 안티코돈으로 수소 결합하고 그 안에 상부적으로 연결하면서 그 앞에 아미노산이 붙도록, 그 끝에 아미노산이 붙도록 하는 거죠. 자, 리보솜은 rRNA, 즉 리보솜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mR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리보솜 보면 소단위체, 대단위체, 그리고 E, P, A 자리가 각각 있어요. 자,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먼저 개시가 일어납니다. mRNA가 리보솜 소단위체에 결합하고요. 메사이온이 결합된 개시 tRNA가 개시 코돈과 결합하게 돼요. 이후 리보솜 대단위체가 결합하면서 폴리펩타이드 합성이 시작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mRNA가 있고요. 거기 리보솜 소단위체가 붙습니다. 그러면 개시 코돈에 이제 tRNA가 붙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첫 번째 폴리펩타이드를 첫 번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걔가 거기에 또 대단위체가 붙으면서 이제 합성, 이제 번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tRNA가 리보솜의 A 자리에 또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그럼 또 기존 P 자리에 있던 tRNA가 폴리펩타이드와 결합하면서 사슬이 또 신장되고요. 리보솜은 mRNA의 3' 말단으로 이동하여, 즉 맨 처음에 시작할 때 tRNA가 P 자리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자리에 오면은 A 자리에서 또 합성할 때 P랑 P에서 만들어진 아미노산과 A 자리에 있는 아미노산이 또 결합하고 또 P 자리에 있던 건 또 나가면서 E 자리로 가면서 나가면서 또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종결입니다. A 자리에 종결 코돈이 오게 돼요. 그러면 폴리펩타이드 합성이 완료됩니다. 계속 쭉쭉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종결 코돈에 A 자리에 종결 코돈이 오게 되면 이 코돈은 이제 끝나게 되고 리보솜은 분리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유전자 발열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되느냐? 자, 먼저 그 전에 하나의 프로모터에 의해서 여러 유전자 발현이 함께 조절되는 유전자 발열 조전단위 오페론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페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절되는 유전자 발열 조전단위입니다. 그리고 저땅 오페론은 프로모터,
작동 부위, 그리고 구조 유전자로 구성되고요. 앞쪽에 조절 유전자가 있어요. 조절 유전자는 억제 단백질의 정보가 있는 유전자로서 항상 발현되어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고요. 프로모터는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는 부위, 그리고 작동 부위는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 그 구조 유전자는 저당 이용에 관련된 효소의 정보가 있는 유전자입니다. 만약 저당이 없다면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게 되고요. 그리고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구조 유전자가 전사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포도당이 아니라 저당이 있을 때 억제 단백질이 저당 요체와 결합하게 되고요. 역시 아까는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했다면 이번엔 저당 유도체에 결합하게 되고요. 입체 구조를 변형하게 됩니다. 작동 부위 결합이 되지 않는 거죠. 즉 이거는 저번에 말했죠. 효소를 막는 억제제 얘기. 네, 억제제. 옛날에 했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네요. 네, 억제제. 억제제 중에는 아예 합성 부위에 결합해가지고 아예 막는 애도 있지만 다른 구조에 붙어가지고 그 구조를 아예 바꿔버림으로써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놈도 있었죠. 이번엔 입체 구조를 분양시켜서 작동 부위의 결합을 막습니다.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구조 유전자를 전사합니다만 저당 이용 관련 효소가 생성되면서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요. 자,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은 아까 원핵생물과 좀 다른데요. 전사 전에는 염색체 응축 정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사 조절 중에는 가장 중요한 조절 단계인데요. 여러 전사 인자가 유전자의 전사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전사 후 조절, 즉 RNA 가공 시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인트론을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핵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줍니다. 번역 중의 조절은 성숙한 mRNA 분해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번역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면서 발열을 조절하게 돼요. 전사인자, DNA 프로모터와 조절 부위 등에 결합하면서요. 전사를 조절하는 조절 단백질로서 세포에 있는 전사인자의 종류에 따라 발현되는 유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절 부위는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 부위로서 근거리 조절 부위와 원거리 조절 부위가 있고요. 유전자에 따라 조절 부위 종류, 즉 염기 소율이 달라지게 돼요. 자,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과정을 다시 또 말하자면 원핵생물은 유전자마다 프로모터가 있거나 오페런처럼 여러 유전자가 하나의 프로모터에 연결됩니다. 저당 오페런의 경우에는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발열 정도를 조절하게 돼요. 진핵생물은 대부분 하나의 프로모터에 하나의 유전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 유전자의 전사에서 여러 조절의 단백질 전사인자, 여러 조절 단백질, 즉 전사인자들이 그 여러 조절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이 유전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분할을 거쳐서 그리고 그 유전자 발현을 또 일으키게 되는데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로 생겨난 세포들이 발생 과정을 통해 형태와 기능 서로 다른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세포 분화라고 해요. 분화된 세포들에서 유전체 구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증식만 하는 거예요.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열돼서 생성된 조절 단백질이 다른 조절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결과 생성된 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라 유전자의 선택적 발현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양한 세포로 분화되게 됩니다. 핵심 조절 유전자인 마이오딘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근육모세포가 근육세포로 분화되게 되고요. 자, 발생 초기 배아에서 몸의 각 체절에 만들어질 기관을 결정하는 핵심 유전자를 우리는 혹수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유전자 발현 산물은 전사인자로서 많은 동물에서 염기서열, 염색체상, 배열 순서, 발현 양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파리는 혹수 유전자들이 모두 하나의 염색체에 있고요. 염색체상에서 배열 순서는 각각이 결정하는 체절이 배열된 순서와 일치한다고 하네요. 이 혹수 유전자를 풀고 혹은 혹수 유전자를 조절하면 우리가 이 세포들이 어떻게 분화될지를 알 수 있고 그걸 또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주 먼 얘기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유전자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와, 정말 많은 얘기를 했네요. 유전자에 발현되는 과정들, 그리고 특히나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 할 거냐? 이런 유전, 자손으로부터 가면 안 되죠.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자신의 형질을 물려주는 과정들. 근데 이 과정들이 반복되고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는 그 얘기를
이미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종이 분화되고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들. 그럼 그 처음엔 뭐가 있었을까요? 최초의 생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왕왕 나오네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진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최초의 생물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생물과학 2, 고등학교 생명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